만나보세요. 넥스트. CMT.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답답하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도심답지 않게 고즈넉한 옛 모습을 간직한 경복궁의 옆동네 서초는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문학예술인들을 배출한 곳인데요. 그래서 옛 예술가들이 남긴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중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아담한 공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주옥 같은 시를 쏟아내던 젊은 시인,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동주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의 발자취와 암울한 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그를 기억하고자 2012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윤동주 시인은 이곳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거기에서 하숙을 한 4개월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굉장히 경치가 좋고 물이 맑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으로 여기를 산책을 하고 시상도 떠올리고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요 문학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숙생 시절의 인연으로 시작된 문학관은 원래는 인왕산 자락에 버려졌던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수명이 끝난 곳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한 공간은 다시 물이 차오르고 흐르는 것처럼 시와 시인의 생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담아 재탄생시킨 거죠. 원래의 흔적을 없애는 대신 그 흔적을 보듬어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자극을 주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한 윤동주 문학관. 오로지 시에 의한, 시로 인해 만들어진 이곳은 28해를 짧게 살다 간 시인이 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시인의 순결한 시심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해 놓은 시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고뇌하는 청년, 인간 윤동주가 느껴집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우리말로 시를 쓰던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견뎌야 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요. 청춘을 바치며 독립을 갈망했던 젊고 아름다운 청년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그렇게 윤동주 시인은 우리들의 가슴에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중앙에 조금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어릴 때에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생가 옆에 우물이 있었어요. 어릴 때에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마침 그때에 생가의 우물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그 우물 속에 있는 목판을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기증을 해 놓은 겁니다. 전시관 한쪽 벽에는 그가 평소에 즐겨보던 시집과 책들의 표지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어로만 읽고 쓰도록 허락한 시대에 이 시집들을 보면서 자신의 시를 갈고 닦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책을 구입할 때마다 날짜와 서명을 해둔 책갈피에서 그의 꼼꼼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좀 이제 문학관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새로 건물 만들거나 좀 그런 신식의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 물탱크를 개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에서 물탱크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그런 경험 자체가 많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웠는데 되게 그또 윤동주 시인의 삶하고 좀 이게 겹쳐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이래저래 느끼는 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시장 한 귀퉁이의 문을 열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야외 정원이 펼쳐집니다. 설계 도중 발견된 물탱크를 활용한 곳인데요. 폐기된 물탱크의 지붕을 걷어내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오르내리도록 설치했던 사다리 흔적이 아직도 남아 지난 과거를 보여주고요. 또한 수십 년간 수돗물이 저장됐다 비워졌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벽면에 불구스름한 녹물 자국이 지층처럼 남아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퇴적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늘을 보게 만들었다고 해서 열린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그 어떤 장식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물탱크로 만든 우물을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시인의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근데 곧 독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교도소 느낌 같은 거 생애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린 우물에서 이어지는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육중한 철문. 물탱크를 뚫어 만든 철문은 윤동주 시인의 후쿠오카 형무소의 문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열린 우물과는 정반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이라는 시의 제목과 자화상이라는 시를 여기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려진 물에 압을 가해서 고지대에 올려주는 영혼의 갑장이다.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느슨하고 비겁해지기 쉬운 민족 정신에 새롭게 힘을 보태주는 영혼의 갑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인 거예요. 우물의 뚜껑을 열듯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만나는 열린 우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장식이 없는 공간. 깜깜하고 서늘한 느낌이 감도는 닫힌 우물입니다. 거친 벽면과 어두운 내부,
서늘한 공기는 윤동주가 생을 마감했던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데요. 천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감옥의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도 겹쳐지고,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공간은 시대의 고통 속에 얼룩진 윤동주의 아픔을 전합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움을 선택함으로써 윤동주의 삶을 더 깊게 느끼게 하는 공간은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탄생시키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옛 기억을 접목을 해서 새롭게 탄생시켰으니 옛것과 현재 우리가 공유하는 그 문화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현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느껴지는 문화마을의 정취. 옛 조선시대의 문화의 향기와 근대 문학인들의 발자취가 서린 곳을 따라가다 보면 경복궁이 나오는데요. 경복궁 앞에는 성벽을 마주보며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재미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어떤 곳이지 하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곳인데요. 1942년부터 60여 년간 수많은 나그네들이 머물다간 쉼의 공간이자 가난한 문화예술인의 안식처로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보안여관입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보안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정 시대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지닌 시대의 유산을 경험하게 합니다. 1936년이 이제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본식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적산가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건물은 한국 사람에 운영되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100% 한국식 건물이에요. 세월의 덮개를 입은 낡은 여관은 묵어가는 이 없는 쇠락한 여관의 냄새를 풍기며 철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보안 여관만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곳에 깃든 의미를 최대한 살아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재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단순히 오래된 여관이 아니라 동네의 상징과도 같은 곳. 배고픈 나그네와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이야기를 축적한 공간은 본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투숙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여관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곳이 어떤 여관이냐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몰랐어요. 2007년에 이제 기획 전시들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이죠. 고등학교 때 서정우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를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서정우 선생님이 여기 내가 옛날에 머물면서 저 작가들하고 잡지도 만들고 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서정주 시인이 머물며 김동리, 김달진과 함께 동인지 시인부락을 창간한 한국 근대 문학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데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만큼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분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묵어간 곳. 이처럼 문화 생산의 플랫폼 역할을 했던 보안여관은 원형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보수를 통해 공간 대부분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숙박이라는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현대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갤러리가 됐습니다. 요즘 전시관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많은 예술가나 작가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의 문학 청년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청년들이 미래 예술가를 꿈꾸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한 하나의 플랫폼이기도 했다라는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오늘날 동시대 예술기관으로서 무명의 작가들 전시를 하고 예술가로서 덜 알려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 작가들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유물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의 가치를 발하여 현재의 쓰임새로 되살아나야 한다는 이들의 바람은 보안여관에서 진정한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에서 봤을 때부터 이게 벽돌이 타일 재질로 된 그런 오래된 벽돌이어서 좀 건물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구조나 이런 게 다 그대로 남아있고 막 벽지나 오래된 것들도 그 레이어가 다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안에 와서 창밖을 보니까 또 지금 2024년에 그 경복궁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멈춰졌던 장소의 고유한 기능을 되살리며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보안여관. 옛 이름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동시대와 호흡하는데요. 박제화된 유물로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의 일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시대에 적합하게 계승하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관 옆에 나란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옛 공간에서 시간 통로 역할을 하는 브릿지를 거쳐 현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켜를 가진 공간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들이 어울려져 있어야 멋진 도시가 되잖아요. 옛날 보안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보안여관이 있는데 건물의 외관도 비례가 똑같아요. 옛날 보안여관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공간이 이제 새로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의 여관을 지키기 위해 반듯하게 세운 신관은 보안여관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외벽과 사각 창문 등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깁니다. 그러나 그 안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갤러리가 존재하는데요. 여러 예술가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풀어내고요. 공간 자체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곳이 생기기 전부터 만들어진 역사까지 그저 과거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현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갤러리 자체가 미술관이 되어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가들이 창의적 플랫폼으로서 했던 그런 플랫폼적인 역할,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기관의 관장님들이 머물러 간 곳,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켜들을 쌓아서 그럼 우리도 동시대의 문화예술가들을 머물게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들은 이곳이 과거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을 되새기며 여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사람들은 머문과 떠남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오래전 보안여관에서 예술혼을 태운 그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더딥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예술인들이 여관방에 모여 책을 읽고 얘기하며 예술적 영감을 나누던 살롱문화의 의미를 카페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단순한 여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옛날에 서정주 선생이나 김동미, 김달진들이 했듯이 친구들 둘이 와서 책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그렇게 만들기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를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천재 작가 이상입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선을 가했던 작가 이상의 모습과 많이도 닮은 이상의 집은 한옥을 현대적 방식으로 개조한 공간으로 자유분방하며 독창적인 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의 집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이상이 3살부터 20여 년간 머물렀던 큰아버지 집터의 일부로 그중 일부를 매입해서 만든 이상의 유일한 문학관입니다. 이상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집이 새롭게 다시 지어졌다고 해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할해서 나눠진 필지 중에 남아있는 집터의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이상의 집으로 복원을 해서 이상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상이 떠난 집터에 1940년대 새로 지어졌지만 현재적 자재로 보강을 하면서 한옥 특유의 기와와 대들보 등을 그대로 유지해 전통 가옥다운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마음을 담아 해인사 8만 대장경 보관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상의 다양한 자료를 아카이브 공간으로 제작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해 인쇄된 종이로 이상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상의 작품 156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선생님의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거 외에는 이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저도 그런 점은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상 선생님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기의 흐름, 느낌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의 집 안쪽에 두꺼운 철문으로 된 이색적인 공간. 어둡고 습하며 햇빛마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이곳은 소설 날개 속 주인공의 방을 절로 떠오르게 하는데요. 어두운 시대상과 그가 처한 현실 상황에 한 줄기 자유를 갈망하는 감정이 표현됐다고 할 수 있죠. 생기를 앗아간 억압된 식민지 속 작가 이상의 고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듯 합니다. 물론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건 개발되어질 것과 이건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잘 이제 분류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를 이제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공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며 문화예술로 시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연의 특성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태운 오래전 예술가들이 부여한 공간 속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안여관이라는 정체성의 시간적 역사적 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대 예술을 또 동시대 언어를 말을 해야 되고 그 동시대성을 가지면서도 이 사회하고 항상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옛 도심 한가운데 문화예술을 품은 곳은 식민지 암흑시대에 자유를 갈망하던 예술인들의 아픔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세월의 덮개를 걷어내고 그들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